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이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상호, 구본길, 박상원, 도경동으로 구성된 팀이 헝가리를 45대 41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3연패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의 백미는 바로 특급 조커 도경동의 활약상이었는데요. 결승전까지 올라온 헝가리는 프랑스 못지 않은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특히나 아론 실라지는 세계 랭킹 5위로 오상욱 선수를 자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무려 3연속 개인 금메달을 거머쥔 펜싱계의 강자였죠. 실제로 중반까지는 스코어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도경동은 이 위기 상황을 완전히 한국의 흐름으로 뒤바꿔버렸는데요. 7라운드에서 구본길을 대신해서 도경동이 올라왔고 헝가리를 상대로 무려 5연속 득점을 성공시키며 29대 30이던 스코어를 29대 35까지 벌려버렸습니다. 사실상 도경동의 이 활약에서 이미 한국의 승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도경동 선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재빠르고 매서운 찌르기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재빠르면서도 경이로운 집중력을 발휘하냐며 이와 유사한 스포츠 선수로 손흥민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였죠. 손흥민 선수도 유럽 최고의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들을 헤집어놓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착성과 정확함으로 골대의 구석으로 골을 꽂아 넣으니 어찌 보면 펜싱이라는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한국의 이번 펜싱 우승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우선 한국 펜싱 사상 최초로 올림픽 이관왕이 탄생한 건데요.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오상욱 선수가 단체전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이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올림픽 펜싱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펜싱이 유럽에서 발달한 종목임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등 전통 강호들만이 이룩했던 기록을 한국이 깨뜨린 것이니까요. 오상욱과 구본길 선수는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3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양궁과 사격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한국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국이 금메달을 휩쓰는 스포츠가 양궁과 펜싱, 사격인데 활과 총, 칼 같은 무기류들을 굉장히 잘 다룬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펜싱뿐만 아니라 사격과 양궁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이 세 종목은 모두 무기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침착성을 요구하는 정신적, 멘탈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이는 한국의 스포츠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특히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한국은 올림픽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해당 종목이 올림픽에 도입된 이후 무려 40년 동안 모든 금메달을 독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종목이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가 주도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성적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자랑스러운 기록을 깎아내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본과 중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길러왔습니다. 특히나 양궁과 수영, 육상 같은 종목들은 금메달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길러왔죠. 하지만 그 최강 미국도 수영과 육상에서는 메달을 쓸어담고 있지만 오직 양궁만큼은 항상 한국을 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00년대 이후 굉장히 많은 양궁 지도자들이 해외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한국 양궁에게서 금메달을 빼앗기 위해 선수들을 훈련시킨 코치와 감독들을 빼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쇼트트랙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매번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싹쓸이하자 한국 빙상계 인사들이 러시아, 미국, 중국 같은 해외로 진출했고 이제는 오히려 국가대표 선발에서 밀린 한국 선수들마저 데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이미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현수 선수와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 린샤오진 선수는 한국 팬들에게도 유명한 인물일 겁니다. 특히 임효준 선수는 실력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국내 빙상계의 정치질에 밀려 결국 국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시각도 있었죠. 그리고 해외 국가들의 한국 코치 빼오기는 또 나름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다음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한국 양궁과 쇼트트랙을 위협하는 신흥강자들이 나타나며 예전과 같이 한국 팬들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자세로 경기를 바라볼 수만은 없게 만들었죠. 하지만 치열한 접전 끝에 항상 승리를 거머쥐는 것은 한국 선수들이었습니다. 결국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에서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DNA가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양궁을 보며 세계는 훈련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다른 레벨의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한국 양궁계를 향해 넘을 수가 없는 거대한 벽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스포츠 강세는 이런 무기 관련 종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하는 격투 종목에서도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강한 면모를 보여왔는데요.
레슬링에서는 과거에 러시아보다 더 많은 금메달을 따낸 적도 있었고, 유도에서도 수많은 챔피언을 배출했습니다. 복싱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과거 멕시코와 함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권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세계에 전파한 무술이죠. 다만 태권도의 경우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에서 더 활발하게 선수를 육성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종목들에서 강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지만 최근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골프인데요. 박세리 선수 이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나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 세계골프연맹에서 한국 선수들을 견제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려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전투의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하지만 이런 스포츠에서의 성과는 결국 우리 민족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은 단순 실력 외에도 스타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사격 선수 김혜지를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며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남겨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현재 김혜지는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스타 선수입니다. 실력도 뛰어나지만 김혜지 선수의 분위기와 자세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시청자들을 매료시켰고, 현재 해외에서는 남녀를 통틀어 가장 멋진 선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현재 해외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을 바탕으로 한핏이 활동이 활발한데, 이것이 어쩔 때는 또 너무 과해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같은 대참사가 나오기도 했죠. 서양의 여성들은 여자다움을 벗어던지고 남자로서 살아가겠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김혜지는 국내에서도 물론이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특히나 가장 멋진 여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김혜지의 사격 영상은 이미 2천만 조회수 이상을 공유했고 6,400회 이상 재공유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은 한국 선수들의 실력은 물론이고 그 특별함에 빠져들고 있는 것인데요. 펜싱 같은 경우도 오상욱 선수는 192cm의 큰 키와 훤칠한 외모로 이미 외국 펜싱계에서는 아이돌로 통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팬들을 열광시키는 것은 득점에 성공했을 때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열광적인 세레머니였죠. 유럽인들 입장에서 아시아인들은 조용한 분위기라는 선입견이 많고,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는 겸손함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한국 선수들의 열정 넘치는 셀레브레이션은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김재덕 선수는 10점을 쏠 때마다 파이팅을 크게 외치며 포효를 하고는 하죠. 그러나 이것이 어쩔 때는 너무 과할 때가 많아 최근에는 주최 측으로부터 상대에게 도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펜싱 결승전도 헝가리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리액션이 얌전했죠.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크게 괴성을 내지르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해 현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스포츠는 팬들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이고, 이런 열정적인 셀레브레이션은 팬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현재 메달 순위에서 중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한국 선수들이 SNS상에서 가장 많이 이름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가진 스타성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은 한국 선수들에게 있어 기회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매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를 춤추게 합니다.